네, 쿠팡 관련 소식 이혜연 뉴스토마토 기자, 이수정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혜연 기자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김범석 의장 별명이 전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잘 몰랐는데 앞으로 이 비판에 대해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게 정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쿠팡은 2010년 국내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연간 국내 매출만 4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플랫폼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나 배송기사 사망, 쿠팡페이 해킹, 그리고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까지 굵직한 사건 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김범석 의장은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기점으로 스스로 한국법인이사회와 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고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는 쿠팡의 무책임 경영을 더 이상 둘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그동안처럼 모호한 대응을 하거나 김 의장의 책임 회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쿠팡에서 이수정 기자, 쿠팡에서 사상 최악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이례가 없던 일인데 김범석 의장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사과나 뭐 대응 같은 게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김범석 의장은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공식석상에 이름을 출연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뭐 노동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쿠팡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총 5차례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제대로 출석한 적이 없었고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런 배경에 대해서 쿠팡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비대하고 강한 대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책임 회피 구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17일에 저희가 이제 과방위에서 그 김범석 의장을 불렀는데요. 그때도 아마 출석을 안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혜영 기자, 김 의장이 책임에서 빠져나간다는 비판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쿠팡 경영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네,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국 쿠팡과는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지배력은 절대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클래스 B 보통주 1억 5,78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지분율로 환산하면 8.8%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결권 비율이 주당 29배나 돼 김 의장이 지주사인 쿠팡 INC 전체 의결권의 74.4%를 혼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 의장이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과 인사 그리고 핵심 의사결정을 모두 주도하고 있는 셈이죠. 즉 지분율은 낮지만 쿠팡 INC 클래스 B 주식이 한 주당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가진 이른바 슈퍼 주식이어서 김 의장이 지배구조 최정점에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 의장은 쿠팡의 모회사뿐만 아니라 종속된 모든 계열사의 중대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쿠팡의 매출 90% 이상은 한국에서 발생합니다. 한국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성장했고 한국에서 이익을 거의 다 내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김 의장은 자신이 미국인이고 미국 상장 기업의 의장이라 한국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가는 행태는 최소한의 기업 윤리와 책임 있는 경영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소유는 하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쿠팡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범석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단할 방법 없을까요?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사태 파장은 그동안과 좀 비교하기 힘든데요. 정부는 지금 현재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서 조단위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공정의 조세 도입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공정의 강제 조사권을 도입도 지시했는데요.
현행 형법상 강제 수사권은 사회적 비용이 크고 실소유자 처벌보단 실무자 선에서 처벌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 방식의 처벌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근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즉 기업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워서 기업의 윤리 경영을 촉구하고 불법 경영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방위는 오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열고 그동안 수차례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던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거나 동행 명령적 발부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김 의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김 의장 신병을 실제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회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압박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수정 기자, 지금 쿠팡의 대관 조직 규모가 엄청나다고 알려졌는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제 지금 쿠팡의 대관 조직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를 일명 대관 방패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쿠팡이 올해 정권 교체 이후에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거 유입하면서 대관력에는 힘을 쓰지만 정작 초대형 정보 유출 사태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알려진 게 쿠팡의 대관력이 미국 워싱턴까지 뻗쳐 있다는 점도 좀 확인됐는데요. 7월 말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리치는 이제 기업이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지난 6월 대선 당일 쿠팡 배송 기사들이 처음으로 휴무일을 얻었는데 다른 택배사들은 사실 이걸 5년 전부터 보장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조차 좀 틀린 비판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 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쿠팡의 대관력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내 동향을 보면 이제 최근 2년 동안 쿠팡이나 쿠팡 계열사로 이동한 퇴직 공무원이 지금 총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가 취재를 했고 경찰청 출신이 5명, 대통령 비서실이 3명, 검찰 공정위 출신이 각 2명으로 이제 핵심 부처 인력들이 대거 쿠팡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관 라인이 이제 사정기관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렇게 사고는 반복되지만 책임이 모호해지는 흐름이 계속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남의 구층 사무실, 그러니까 쿠팡이 유명한 게 로켓 배송이잖아요. 이쯤 되면은 로켓 로비 아닙니까? 도대체 이 정부 때마다 대관이 좀 달라진다는데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죠? 네, 지금 지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졌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그 대관 조직을 조금 뽑았습니다. 6명을 한 달 만에 뽑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상급 퇴직자가 쿠팡 상무로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자부나 공정위에서 이제 핵심 부처 공무원들도 같은 시기에 쿠팡 고위직으로 지금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정무직 출신 상급 퇴직 공무원들이 쿠팡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패턴을 두고요. 저희 업계에서도 한국을 좀 변방 시장처럼 보고 정권에 맞춰서 대관 조직을 매번 재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정 기자님. 그런데 쿠팡 계열사 대표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라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계열사들이 포함이 됩니까? 네, 지금 쿠팡 계열사는 16개인데요. 전부 다 큰 건 아니고,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쿠팡이고요. 물류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있고요. 택배 관련 계열사인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요렇게 좀 크고요. 그 다음에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랑 쿠팡 파이낸셜 이렇게 있는데 이 5곳 대표이사가 모두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대표는 바뀌었지만 전 대표인 강한승 대표가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었죠. 법조계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여전히 이제 쿠팡에 있는데 미국 쿠팡 INC 북미 사업개발 총괄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는요, 정종철 대표는요, 판사 출신이에요. 김행장에서 기업 법률 변호사로 일하다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대표는 검사와 검찰 연구원을 거쳐서 김행장 변호사로 일하다가 역시 쿠팡에 합류했습니다.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 정찬무 대표는 금감원 수석조사 출신이고요. 조사원 출신이고요. 김영준 쿠팡 파이낸셜 대표는 역시 김앤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쿠팡 파이낸셜 사회이사에도 4명 중 3명이 금감원이라든지 감사원, 법원 출신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 쿠팡이 내부 시스템 개선보다는 사법 리스크에 이렇게 대관력으로 방어하고 있다. 로비에 초점을 맞춘 구조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대준 국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지금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혜영 기자, 그래서 이게 뭐 미국 본사가 사태를 지금 수습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김범석의 좀 묘한 선택이다. 왜 본인의 최측근이 헤로드 모저스를 앞에 내세웠을까? 의도가 뭘까? 이런 게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김범석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이자 쿠팡 INC의 핵심 인사인 헤럴드 로저스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기보다는 사실상 경질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국내 법인에 모두 전가하고 미국 모회사 쿠팡 INC와 김 의장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김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방패막이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쿠팡 측은 단순한 경영 인사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꼬리 자르기 행태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사건이 국내 이슈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다고 들리던데요. 그리고 또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번 사태는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쿠팡 INC를 상대로 법인이 쿠팡 INC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쿠팡 INC의 기형적인 지배구조, 중대한 공시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사실관계를 미국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서 쿠팡 측이 패소하면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법조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듀얼 클래스 구조의 위험성을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는 한 주당 한 표, 창업자 등 내부인은 주당 29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보니 경영진이 실수해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보안 데이터 관리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도 꼭 필요한 분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 구조가 합법이라 직접 손댈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중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상장 기업이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 소비자 보호 원칙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기자, 지금 결국 쿠팡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이유, 그 대외 협력팀 바로 대관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국회에서도 이거를 감지했을 때문에 증인으로 그 쿠팡 대관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을 한다고 하죠. 17일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쟁점들이 좀 다뤄지게 될까요? 네. 17일 날 열리는 과방위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이랑 이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부사장, 그다음에 조용우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헤롤드 로저스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쿠팡이 구축해온 대관 조직이 실제로 이제 정치권과 정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청문회가 그동안 베일에 좀 가려져 있었던 쿠팡의 대관 조직 실체를 드러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쿠팡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이 없다. 이렇게만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번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완은 뒷전 대관의 메머드급의 행태를 보여주는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혜연 뉴스토마토 기자, 이수정 뉴스토마토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